네, 안녕하세요. 신임 교수 대상 공학교 혁신 역량 강화 아카데미 워크숍 인트로덕션 섹션의 후반부 강의를 맡게 된 경일대학교 유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반부 강의에서는요, 앞서 말씀해주신 선배 교수님의 관점에서 저희가 신임 교수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들어보았고요. 후반부에는 제가 또 앞서 강의해주신 주원종 교수님보다 좀 더 신임 교수에 가까워 보이시죠? 네. 신임 교수에 가까운 입장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MZ세대 혹은 저희가 Z세대라고도 합니다. Z세대 학습자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 강의를 맡게 된 경일대학교 평생교육학부에 재직 중인 유미나이고요. 저도 사실 이제 조교수가 된 지 한 4년, 5년 차 정도인데요. 넓게 보면 아직 이제 신임 교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 교수라면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는 아마 학부 입학에서부터 박사과정 졸업하실 때까지 약 10여 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시고 연구를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졸업 후에 교수가 되기 위한 임용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대학 교수가 되셨을 텐데요. 저희가 학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또 대학이라는 그런 교육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주원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수에게 이제 대부분 요구된 역할 혹은 신임 교수로서 가져야 할 자세 중에서 교육 그리고 연구 또 개인 생활에 대한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임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개인 생활의 밸런스를 가지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책임 실수 같은 경우에도 책임 실수 외에도 수업이 과중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학생 지도나 또 학생 상담, 집단 상담, 또 학생들이 취업할 기업을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거나 또 현장 실습 지도 그리고 입학 자원 확보 이러한 업무들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임 교원은 학교에서 그리고 본부에서 굉장히 사랑을 듬뿍 주시죠. 사업 기획서나 각종 보고서 혹은 대학 평가 이런 업무들에 많이 호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몰아칠 때면 내가 과연 이런 일들을 다 하려고 교수가 되었나라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또 임용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간절히 합격 소식을 바라시면서 기다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래, 이런 업무들도 내가 잘 할 수 있어라는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또 내가 소속된 이 학교의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내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오늘 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어려움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공학교 혁신 연구정보센터에서 지금 이제 개최하고 있는 이 신임 교수를 위한 교수법 워크숍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신임 교수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을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대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마 이제 임용 면접 준비하시면서 한 번쯤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 목표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인재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때 이후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잊고 계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학의 비전과 교육 목표, 인재상이 고스란히 이제 우리 개인 교수들의 철학에 반영이 돼서 학생들을 대하고 또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신임 교수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우리 대학의 이해입니다. 네, 두 번째는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런 그림들은 여러 대학의 교수 지원 체계입니다. 보통 교수학습 개발센터 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 혹은 CTL이라고도 하죠. 이런 조직에서 이제 각 대학에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요. 교수님들의 다양한 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네,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강이나 또 앞서 주원종 교수님 말씀하셨던 수업 컨설팅, 교수 공동체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수업도 바쁜데 언제 그런 걸 다 들어요? 하시지 마시고 꼭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계신 교수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이 프로그램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교수님들께서 이런 역량 강화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이 교수님의 업적 평가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잘 몰랐던 여러 가지 교수법, 또 테크놀로지, 에듀테크를 다루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자꾸 듣고 접하시다 보면 어느새 굉장히 익숙하게 체득화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들은 사실 교수님의 개인 업적이나 역량 이런 거에 대한 그 반영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기관 인증 평가나 혁신 사업 실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꼭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세 번째로는 학생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으로 준비하려다가 사실 강의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 영상을 캡처했습니다. 이 지금 화면은 한양대 에리카의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들께서 대학 교수 할만하십니까? 라는 제목 유튜브 아마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 영상에서 이제 이러한 그 제가 화면을 좀 캡처를 했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본인이 시험에 문제를 많이 틀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 바보,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못 맞히셨어. 네. 자, 이런 관점의 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학생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부분은 MZ세대 학습자 이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MZ세대라고 하면 19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7년부터 201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붐을 일으키면서 이 시기에 태어난 MZ세대들, Z세대들은 유년 시대부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태어나면서 접해왔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그래서 그때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아날로그라는 환경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학생들을 이해하는 첫 단계로 일단 이 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를 우리가 해야지 서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Z세대의 언어, 이들이 사용하는 신조어,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맞추신 분께는요, 제가 신청 정보를 받아서 커피 쿠폰을 딱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선물입니다. 자, 제가 옆에 채팅창을 좀 보고 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M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슬세권입니다. 자,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슬세권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께서는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에 올려주세요. 슬세권. 슬세권. 글쎄? 하시고 계세요. 슬세권이 뭐지? 글쎄.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분 올라오셨어요. 백 교수님께서. 슬리퍼 차림으로 카페나 편의점 편하게 가는 주거권입니다. 슬리퍼로 갈 수 있는 곳. 경슬기 교수님께서도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슬세권은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죠. 네, 그것처럼 역 가까이 있는 곳을 역세권이라 하잖아요. 슬세권은 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입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편의시설이 이용 가능한 세력권. 네, 두 분 1점씩 획득하셨고요. 네, 자, 계속해서 G 풀어보겠습니다. G 한번 열어볼게요. 갑통알. 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커피 쿠폰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통알. 네, 어떤 뜻일까요? 갑통알.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갑통알. 백 교수님 혹시 G세대신가요? 지금 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너무 정확하게 맞춰주셔서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의 줄임말입니다. 잔고가 갑자기 부족해져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뜻이죠. 백 교수님 M세대이시군요. G세대랑 굉장히 가까우셔서 이렇게 정답 두 번째로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켈박. 네, 제가 이 용어는 실제로 수업하는 학생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중간고사는 이날 칠 거예요. 이 시간에 중간고사 우리 교실에 와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학생이 켈박해야겠어요 하는 거예요. 켈박? 켈박이 뭐지? 생각했거든요. 네, 숙박한다는 얘기냐고요? 네, 그런 얘기 같죠? 네, 경슬기 교수님. 네, 정답입니다. 캘린더 박제의 줄임말입니다. 일정을 캘린더에 박아 넣는다, 저장한다 라는 뜻으로 캘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대를 열어볼게요. 커엽다. 네, 커엽다. 이건 제가 그 모 학생들이 강의 평가 많이 올리는 사이트에 보니까 저한테 커엽다라고 누가 쓴 거예요. 처음에 욕인 줄 알았어요. 네, 욕인 줄 알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네, 예쁘고 사랑스럽다, 귀엽다 해주셨는데요. 정답입니다. 귀엽다. 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귀엽다는요, 한글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글자들끼리 치환해서 부르는 건데요. 커엽다, 자세히 보시면 귀엽다라고 보이실 거예요. 그 외에도 댕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멍멍이고요. 그 다음에 괵거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핏거솥. 그다음에 세종머앙 돼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세종대왕이 보이실 거고요. 머구팡역시는요, 대구광역시. 네, 그다음에 띵문머학교는 명문대학교. 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시강. 어떤 단어일까요? 시강. 무슨 강? 보통 우리 그 수업 시연할 때 시강한다라고 하죠. 네, 지금 퀴즈 몇 분이 풀어주시는데 지금 네, 약간 과열된 경쟁이 보입니다. 막 빨리 치시는데요. 경슬기 교수님 맞춰주셨습니다. 시선 강탈의 줄임말입니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가 시선을 빼앗는 것, 시강이라고 해요. 네, 저희 가수죠. 저분이 이제 마스크 투명한 거를 끼고 전국 노래자랑에 참관하시는 그런 모습, 시선 강탈하고 있죠. 시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퀴즈 문제입니다. 떨리실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 떨리시지 않으세요? 네,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좀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쉬운 걸 냈습니다. 킹 받는다. 킹 받는다 뭘까요? 킹 받는다, 받다. 네, 열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써주셨는데요. 열받다. 정확한 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킹 받는다. 뭘까요? 매우 열받다. 네. 자,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킹이라는 거는 왕이라는 뜻이죠. 왕, 그리고 열받는다 합쳐서 왕 열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매우 열받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 유의하실 점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이 켈박 해야겠어요, 킹 받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색하게 이걸 같이 써주시면 더 소외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안 쓰시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잘못된 문맥이나 맥락에서 사용하시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 이게 오늘 킹 받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킹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나도 학생들한테 조금 가깝다, 친근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실 때 부작용을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MZ세대 신조어 5가지 알아봤고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이러한 신조어를 사용하는 MZ세대들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MZ 세대들은요, 모바일과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SNS 플랫폼이 나왔을 때,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걸 너무 빨리 사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빠르게 적응해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MZ 세대는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것을 조금 더 편애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간다거나 나의 경험을 위해서 투자한다거나 이러한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먼 미래를 걱정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리고 현재가 굉장히 이들한테는 중요하고요. 또 플렉스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격보다는 취향을 위해서 그리고 또 비싼 물건들을 서스럼 없이 구매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는 학연이나 지연, 혈연이 굉장히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MZ세대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떼었다 붙였다는 스티커처럼 스티커 인맥 또는 필요할 때 뽑아 쓰는 티슈처럼 티슈 인맥 이러한 용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인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MZ세대의 특징 마지막으로는요. MZ세대가 몰리는 곳, 좋아하는 것, 선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재미와 인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식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식당에 2시간씩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거 빵 하나 사려고 상상할 수 없으시죠? 네, 떡볶이도 2시간씩 줄 서서 먹는데 그 떡이 옆집에 파는 떡집이랑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하시지만 이들은 내가 그걸 줄을 서서 이걸 얻었고 획득을 했고 또 이걸 인증한다라는 데에 가치를 두고 의의를 두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MZ세대의 특징들은요. 우리가 학생을 대할 때 그리고 수업을 설계하고 준비하시고 운영하실 때 이러한 것들을 접목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MZ세대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해보고 또 MZ세대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MZ세대를 가르칠 때는 교육 방법, 교육 형태 그리고 교육 문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 방법 측면에서는요. 앞에서 살펴본 MZ세대 특성 기억나시죠? 네, 이 MZ세대의 학생들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이들이 각자 개개인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교육 형태 측면에서는 교수님들은 아직까지 아날로그로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에 수기로 써서 제출하라 하는 게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은 디지털화된 것을 굉장히 편해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PDF 파일로 이북을 구매해서 거기에다가 필기를 한다거나 파일링하는 것을 훨씬 편해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수업에 많이 활용하신다면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체득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현장 중심으로 학습 동기 높여줄 수 있는 방법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세션에서는 MZ세대 언어에서부터 특징 그리고 MZ세대 가르치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저희가 세대와 다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하는 교수자가 되시길 바라며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